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미국 중앙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에 환호하며 내 계좌를 열어봤는데 어찌 된 일인지 파란불이 더 선명해져 있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과서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왜 2024년 4년 반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 채권 ETF 계좌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표적인 미국 장기채 ETF인 TLT에서 무려 7조 원이 넘는 돈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함정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금리 인하가 채권 투자의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S&P 500이 아닌 바로 이 채권 ETF, TLT를 사야만 하는 단 한 가지 결정적 순간, 그때를 위한 완벽한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진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교묘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미국 국채와 미국 국채 ETF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는 따박따박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국채 한 장 한 장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TLT는 다릅니다. TLT는 수많은 장기 국채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펀드입니다. 이 바구니의 가격은 매일매일 시장 금리에 따라 변합니다. 시장 금리가 1% 오르면 바구니 속 채권들의 가격은 10% 넘게 폭락할 수도 있는 사실상 주식과 같은 변동성을 가진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했던 한 부장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은퇴를 준비하던 분이셨죠. 그는 2020년 팬데믹 금리 인하 시기에 TLT가 18% 넘게 올랐던 그 과거의 영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는 생각했죠. 이번에도 금리 내리면 그때처럼 대박이겠지? 이 돈이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안전한 노후를 꿈꾸며 퇴직금의 일부를 TLT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계좌에 찍힌 숫자는 마이너스 12.58%.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투자가 그의 노후 계획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단지 ETF의 개념을 몰라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패드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더 거대한 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부의 빚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니 당장은 좋겠지만 나라 살림에는 구멍이 생기겠죠. 예상되는 재정 적자만 앞으로 10년간 무려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네, 맞습니다. 또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국채를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 공급이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지니 아무리 패드가 금리를 내려도 채권 가격은 맥을 못 추고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부장님은 패드의 정책 방향이라는 교과서의 첫 페이지만 보고 투자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채권 수급의 원리 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만 믿었던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복잡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던 이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 예측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달 월급날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ETF VO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시장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그는 묵묵히 VO를 사 모았습니다. 이 과장님의 성공 요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타이밍이 아닌 시간에 투자한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평균 11%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적립식 투자라는 가장 위대한 원칙을 지킨 것이 시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했던 부장님과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TLT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상품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의 핵심 마침내 TLT를 사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TLT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TLT는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내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진짜 가치는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처럼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때 드러납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모두가 현금을 찾아 헤맬 때 전 세계의 돈이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려들면서 TLT의 가격은 홀로 폭등합니다. 즉, TLT는 평소에 수익을 내주는 효자가 아니라 내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내 손실을 방어하고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해주는 완벽한 보험인 셈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80%에서 90%는 이 과장님처럼 VO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핵심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위대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VO는 우리 자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초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1% 내외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셋째, 그리고 바로 이 단단한 초석 위에 위기를 대비하는 보험을 올려놓는 겁니다. 바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TLT와 같은 장기채 ETF에 배분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극심한 경제 위기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순수한 보험의 목적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20%가 전체 수익률을 깎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20%의 보험이 나머지 90%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리 인하 라는 낡은 공식 하나만 믿고 채권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S&P 500과 채권, 즉 VO와 TLT는 서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엔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위한 위기보험이라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엔 다르다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일하게 기대지 마십시오. 시장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나만의 원칙과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앱을 열어보십시오. 수익만을 쫓는 투기성 자산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성장의 엔진과 위기의 보험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오늘 당장 S&P 500 ETF 한 주를 사며 장기 투자의 첫걸음을 떼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채권 ETF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성공담과 실패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